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아파티닙의 식도 관련해서 컨클루션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리절트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메서드를 보면은 싱글 센터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고요. 31명이 아파티닙 그룹, 34명이 CCRT 그룹입니다. 그래서 리절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리스폰스 레이시 CCRT 그룹보다 아파티닙 그룹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나와 있고요. P-value는 0.05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컴플리트 레미션 레이시 아파티닙 그룹이 이제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내려가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 보면은 처음에 이제 116명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51명의 페이션스가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5명이 남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31명을 아파티닙 그룹, 그리고 나머지는 CCRT 그룹 34명으로 나눴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이제 보면요. 31명, 34명 나눴죠. 그래서 남자의 비율이 높네요. 77%, 74%니까 전체 환자에서도 남자 수가 70%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식도가 남자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서만 남성의 비율이 높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에이지를 보니까 70세, 70세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리절트로 와서 보면요, 반응률이 몇 %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티닙 그룹 같은 경우에는 컴플리트 레미션, 그 다음에 파셜 레미션 같은 경우에는 22%, 61% 나와가지고 이 둘 합치면은 83%가 나오게 됩니다. 이 레미션은 리스폰스라고도 이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R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PR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 간에, 부분 간에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84%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CCRT 그룹은 2.9에서 76.6. 아까 컴플리트 레미션에서 상당히 높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CCRT 그룹은 2.9밖에 안 되는데, 아파티닙 그룹은 22%로 거의 한 10배 수준이죠. 그래서 CR에서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CCRT 그룹 같은 경우에는 7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P-value 값은 0.045로 0.05보다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식도에서 아파티닙을 사용했을 때 반응률이 84%가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특히 CR에서 그 CCRT 그룹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코이뮤 창업자가 노벨상 수상자이고 CGMP 시설을 갖추고 있고 HIV 이뮤노믹과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SCN 생명과학의 임원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분들은 이병건이랑 송순욱이라는 분인데요. 일단은 이병건이라는 분은 대표이사입니다. 그 다음에 송순욱이라는 분은 이제 사내이사로 있는데, 최대주주는 요 송순욱이라는 분이고요. 최대주주 보면은 지금 지분율이 1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건이라는 분은 대표이사로 있는데 2%를 가지고 있고요. 주요 경력을 보면은 이제 대표이사라고 하는 이 이병건이라는 분은 GC 녹십자 홀딩스에서 대표이사를 했고요. 종근당에서는 부회장을 했습니다.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송순욱이라는 분은 존스홉킨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병건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하버드에서 포스트닥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PhD고요. 요거는 포스트닥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SCN 생명과학은 어떤 임원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나타내주는 뉴스 기사에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업계 첫 전문 경영인 성공 사례입니다. 여기서 전문 경영인은 바로 녹십자 종근당 출신인 이병건 대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바이오텍 경영은 연구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자기가 R&D도 책임지고 경영도 전담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연구자는 바로 송순욱 대표를 말하겠죠. 지금은 최대주주로 있는 사내이사로 있죠. 기존의 바이오텍은 연구자, 자기가 연구도 하고 경영도 했는데, 요 SCN 생명과학은 연구자는 송순욱이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경영은 여기 이병건 대표가 맡아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경영하는 것은, 이거는 바이오가 아닌 다른 비바이오 기업에서나 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첫 성공 사례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1일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SCN 생명과학은 그 M&A 했죠. 미국 법인을 2개 지금 인수한 걸 알고 있습니다. 포뮬러라는 거랑 코이뮤는 저번에 다뤘죠. 그래서 기업 공개, IPO도 최근에 했죠.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자, 이병건 대표는 2년 전에 회사로 스카우트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SCN 생명과학의 히스토리를 이제 들으러 가볼 텐데요. 송순욱 인하대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를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2005년 11월에 기사가 나오는데, 송순욱 교수가 줄기세포 새 추출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는데 배아 줄기세포가 있고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체 줄기세포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두 개가 있는데, 중간엽 줄기세포랑 조혈모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중간엽 줄기세포의 새로운 추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아 줄기세포가 아니라 요거는 성체 줄기세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개발한 추출법은 기존 방식이랑 뭐가 다르냐, 오염 가능성이 낮고 비용이 저렴해서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 용이하니까 이걸 사업화하기 좋죠. 2005년 당시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또 기사가 나오는데, 층분리 배양 성공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봤듯이 성체 줄기세포는 생명윤리 논란이 없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홈페이지 가서 볼 수 있는 층분리 배양법이라고 명명이 되었고요. 2005년 6월 8일에 국내, 국외 특허를 출원을 했고, 자, 이 기술을 바탕으로 SCN 생명과학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에 한진그룹이 요 줄기세포 기술을 바탕으로 이때는 이름이 호미오세라피였습니다. 요거를 설립했는데, 이제 한진그룹이랑은 이제 바이오 사업이랑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 재편 과정에서 항공 사업이랑 좀 관련 없고, 그다음에 영업 적자가 바이오 개발은 많이 그 돈이 들어가니까 그 수익은 잘 안 나고, 그래서 이익 실현을 요원하다고 해서 2014년에 청산을 결정했는데, 회사는 청산됐는데 기술은 남아있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다시 송 교수가 신규 투자자를 모아서 SCN 생명과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 생각하는데, 이 송 교수 같은 경우에는 R&D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연구를 할 테니까 이 회사를 경영할 CEO를 외부에서 뽑기로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은 없고, 모든 분야에 뛰어나다 하더라도 분업은 효율적이죠. 저는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에 의거한 분업의 효율성을 믿기 때문에 믿을만한 사람들이 모인다면 굉장한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1+1이 2보다 클 때 시너지가 난다고 말하죠. 스카우터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 했는데요. 여기 이제 김현주 상무가 그 이병건 대표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환갑이 넘은 오랜 시간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이제 이 대표의 경험에 이제 베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파격적으로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저는 전권을 위임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일단은 사람을 잘 보는 눈이 있고 그 사람을 믿고 맡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리고 이병건 대표는 지금 바이오업계에서 30여 년을 일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제 SCN 생명과학이 체질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그게 뭐냐? M&A에 본격적으로 나선 시점인데요. 요즘에 이제 빅파마들은 그 M&A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몸집, 사이즈를 키우는 그런 전략들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한국 기업 중에서는 HLB가 M&A를 통한 성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십자나 종근당에서는 번번이 막혔던 M&A 거래를 신생바이오텍을 통해 현실화시켰다. 이게 어떤 이유로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뭐 회사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이랑 거래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생바이오텍 여기서는 이제 정권을 이유를 받았으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M&A를 이제 2건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 포뮬라, 그리고 미국의 코이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도 바꿨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SCM은 스템셀이겠죠. 하지만은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셀로 바꿔가지고 M&A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행보라는 해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M&A를 통한 성장, 그 이 대표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사를 찾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 유럽 이런 제약 선진국에서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 전략, 이런 것들에 이제 국내 제약사들은 관심이 없는데, 지금 HLB는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잘 해나가고 있죠. SCN 생명과학도 지금 이 대표가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M&A를 굉장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장점이 뭐냐? 바로 선진국에서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코이뮨이 있고, 그 다음에 포뮬라도 있겠죠. 이 선진 시장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품질 관리 스탠더드, 이번에 CGMP 시설을 이제 획득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겠죠. 이제 까다로운 품질 관리 스탠더드를 맞출 수 있는 게 CGMP니까. 그 다음에 신약 인허가 관련한 노하우를 한꺼번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사는 거죠. 인력을 사고.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를 이제 한 번에 습득하는 거니까 거북이가 가는 게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